세상에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에 왔다고요. 서울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 발표만 믿다가 이제 북으로 납북되셨는데, 좋은 거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70년) 전 그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된 한국전쟁. 북한군은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사람들은 줄줄이 피난 행렬에 올랐다. 어느 하나 성할 것 없는 전시 상황. 서울은 혼란 그 자체였고 고려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3개월 남짓 동안 무려 8만여 명의 사람들이 납북됐다. 고려대학교 현상윤 총장도 그중 하나였다. 27일에 당시 총장인 현상윤 총장님이 임시 휴교를 이제 선언하고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다들 생활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걸 예상해서 이미 그때 3개월치 월급을 은행에서 미리 찾아서 당시 교직원들한테 다 논아주고 이제 피난을 가라고. 현상윤 총장은 지인의 집에 은닉해 있다가 2달 만에 체포된 후 납북됐다. 한순간에 수장을 잃은 고려대학교는 충격에 빠졌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더 이상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공간이 아니게 됐다. 일단은 전쟁 과정에서 대학별로 편차가 있지만 어떤 캠퍼스는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캠퍼스는 비록 건물은 남아 있어도 이 건물이 이제 학생들의 공부 공간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어쨌든 작전 지휘소라든지 군 부대 주둔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군사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전쟁의 흔적을 피해 여러 대학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 개강을 준비했고, 고려대학교 또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것은 부산이 아니었다. 당시 문과대 교수님이 대구가 고향인데 그 아버지, 그 부친이 대구시장까지 여기만 아주 대구 지역의 아주 인사분인데, 그분의 주선으로 그 임시교사 한 90평짜리 완전 공장 건물이에요. 그 당시는 나무 판자로 된 가건물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가건물 강의실에서 들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서 내가 수학 강의를 들으면 그 옆방에서는 또 서양사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좁으니까. 간신히 대구의 털을 잡은 교직원과 학생들. 서울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란 속에서도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고대에서 강의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고대생, 신입생 합쳐서 한 600여 명이 됐는데, 고기뿐만 아니라 타대생도 우리 고대 임시교사에서 수강할 수 있어서 거의 한 1,500여 명 가까이 수업을 들은 걸로 지금 기록돼 있고요. 허름한 폐공장 가건물에서 공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학업은 계속 이어졌다. 전란 속에서도 고려대는 더 놀라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가건물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와중에도 학과를 대폭 증설한 것이다. 52년에는 임학과도 설치가 돼서 농림대학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농림대학에 농학과하고 임학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정법대학의 정치학과, 법학과, 그 다음에 경상대학의 경제학과, 상학과. 총 4개 단과대학 13개 학과. 정원이 2,560명으로 대폭 늘었다.
피란 생활 와중에 일어난 확대 개편이었다. 이 전란 와중입니다만 이 교육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그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고 보는 거죠. 안암을 떠나서도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유진호 총장님을 나도 좋아했고 또 총장님도 나를 참 이뻐하셨어요. 그 여학생이 이렇게 특대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뭐 차 타고 내려가시다가 야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아유 뭐 어디 가요? 야 타. 그리고 총장 차에도 태워주시고. 임시교사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그들에게는 낭만이 남아있었다. 조지훈 선생 지도하에서 그 피난 시에도 그 고대신문이 나왔어. 거기 데리고 와서 생닭들 잡아서 우리들 그냥 보신시키자고 얼굴이 피난 것은 이렇게 떴다고 우리를 탁 잡아서 인삼 넣어서 먹이고 그렇게 사랑했어. 한편 그 와중에 임시교사에선 어렵게 졸업식도 치러졌다. 더군다나 고려대 최초의 박사학위 수여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그 자리에 없었다. 현상윤 총장. 그의 문학박사 학위 심사가 통과된 때는 이미 납북돼 숨을 거둔 이후였다. 학위증을 낭독하던 당시 총장 유진호는 오열했다. 선생이자 선배를 잃은 슬픔이었다. 휴전 이후 남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려대학교도 대구 임시교사에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포탄이 터지는 전시 상황에도 고려대학교의 건물들은 큰 타격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이곳이 미군의 주둔지였음에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본관이든 도서관이든 가서 창문 있는 데를 보면 그 벽의 두께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꽉 찬 구조기 때문에 뭐 총격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진 않을 것 같고.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여전히 캠퍼스로 돌아갈 수 없었다. 워낙 튼튼하게 건물을 잘 지어 놓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좋은 거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진호 총장과 구성원들은 안암골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학교에 돌아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고대신문을 통해 학생과 교수, 재단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유진호 총장은 교내 영자신문 The Granite Tower를 통해 미군에게 손수 탄원서를 써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의 고향을 되찾기 위한 절실함이었다. 마침내 1954년 2월, 고려대학교는 미군과 서울시 측으로부터 교사를 양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20년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그리고 고려대학교. 어디 위기가 전쟁뿐이었으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고려대학교는 아직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70년 전 고통을 극복해낸 고려대학교는 우리에게 말한다.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진리를 탐구하며 자유를 위해서라면 정의롭게 나서야 한다고 말이다. 오래전 그때의 고대에서 지금의 고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었구나 하고 아주 놀랬죠. 대구 피난 학교에 들어갔었으니까 고려대학 보면 이야 아주 놀랬죠. 아주. 준비된 사람한테는 또는 창의적인 사람한테는 위기가 기회다.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다. 힘든 면이 더 많이 있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같이 좀 학생 교수들 같이 힘 모아서 좀 그런 것들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